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드디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 그리고 이제 김명수 사건, 그리고 이제 이준석 사건까지 장기 미제 사건을 들고 있다. 형사 1부. 부장검사는 이제 김성호, 승리할 때 김성호 부장검사가 김명수 사건, 이준석 사건,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다 들고 있는 이런 이제 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혐의는 이제 뭐냐? 혐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임성근, 성근, 뿌리 근자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그때 건강상 여러 이제 문제로 사표를 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준 거예요. 왜 안 해주느냐? 그때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못 하잖아요. 결국 이제 그때 탄핵이 헌재에서 각하됐잖아요. 각하.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민주당이 눈치를 본다고. 왜? 민주당에서 이제 난리 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죠. 우리 최근에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봤잖아요. 방통위원장. 탄핵하려니까 이제 사표 내면 대통령이 수리해가지고 탄핵이 안 되고 이랬잖아요. 따라서 이제 탄핵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안 해주는 거.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중에 직권남용이죠.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죠. 요 혐의. 그런데 김명수가 이거보다 더한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거짓말 했냐? 국회에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이제 사표 수리를 안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짜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이 말은 사표 수리 안 한 것도 직권남용인데, 근데 이제 왜 수리 안 했냐, 이제 논란이 벌어지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허위로,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 사표 내가지고 내가 수리 안 한 이런 이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게 바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죠. 왜냐?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녹음을 해버렸잖아요. 참 이게 요즘 녹취가 증거의 왕이라더니 녹음을 해버렸잖아. 거기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나오죠. 야, 국회 쟤들이 얼마나 난리칠 텐데 어떻게 내가 수리하냐, 이런 게 생생하게 녹음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고, 현재 공동 피고인으로 이제 당시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대법관이 하고 차장 김인겸 차장도 같이 공동 피의자로 소환이 된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참 이제 양성태 대법원장도 그때 구속까지 됐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양성태 대법원장은.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녹취록이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 작성, 이거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명수 6년은요, 우리 사법부 역사상 가장 이제 암흑기다. 사법 역사상 가장 이제 암흑기라 봅니다. 이자가 이제 춘천지방법원장 할 때
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이가 이제 그 대법원장으로, 대법관도 안 거치고 바로 이게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니까, 그러면 이게 춘천에서 서울의 교대까지 금방 오는데, 이자가 이제 그냥 버스를 타고 동부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다시 이게 전철역 2호선을 타고 이렇게 쇼를 하면서 온 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대법원장 관사를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호화관사로 꾸민, 이것도 예산 횡령 배임, 이것도 고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아들, 며느리도 법조인이죠. 아예 손자 놀이터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법원장 관사에 재테크를 하면서 아들이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엄청난 몇십억 돈을 번,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대한항공에 사내 변호사 할 때 자기가 대법원까지 맡은 사건을 며느리 법조인들을 대법원장 관사로 초청한, 이 말은 공사구별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자가 김명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명수가 이런 것만 잘못했냐? 이런 이제 개인 범죄, 비리도 문제지만 우리 사법 역사상 보면 가장 사법행정도 잘못된 거예요. 김명수, 이자는 이제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좌파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대법관들도 우리법연구회 민변을 7명까지 과반, 7명까지 자기 추천해서 대법원을 완전히 좌파일색으로 만들고, 우리법연구회 특정 성향, 좌파 성향으로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의 부장 승진제도, 이걸 없애버리니까 아무도 일할 메리트가 없죠. 일하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기 영합한다고 법원장도 판사들이 직접 추천해서 뽑도록 판사 추천하는. 그래서 이제 김정중, 우리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도 이제 판사 추천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사법행정이 개판돼 버린 거예요.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하고 전부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서로에게 판사 눈치를 봐야 법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도 고등법원 부장 승진, 아무 메리트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이 얼마나 지연이 돼버렸습니까? 실제 김명수 체제에서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는 3배로 늘어났다. 3배로. 그 다음에 형사도 2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돼 버렸죠. 윤미향은요. 윤미향은 1심이 3년 2개월 걸려버려요. 조국도 3년 2개월, 윤미향은 2년 5개월, 송철호 사건 이런 것도 거의 3, 4년 이런 식으로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미제가 민사 3배, 형사 2배 이런 데 늘어난 겁니다. 결국 완전히 김명수, 이게 사법부의 흑역사, 진짜 이게 암흑기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신속한 재판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피해를 보는 거죠. 사법 포퓰리즘, 판사들도 요즘 김명수 체제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판사가 없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바뀌니까 이제 법원장도 직접 재판하고, 그리고 이제 신속한 재판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만큼 김명수 6년은 흑역사였다. 사법행정이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횡령 배임 의혹 포함해서 이번에 소환된 직권남용, 그리고 이제 허위 공문 작성,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수의 또 재책 중에 권순일이가 이제 이재명의 사건 관련해서 김만배한테 비타500 로비인지 뭔지 하여튼 그때도 7대5로 이것도 김명수에서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권순일하고 더불어서 이재명을 살려준, 이게 또 김명수의 역사적인 죄책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김명수 많이 비판했지만 이자는 한마디로 그 법복 입은 정치꾼입니다. 거짓말이 명수입니다. 명수. 이제 소환됐으니까 김명수는 이제 법복 입은 정치꾼에서 수의를 입은 범죄자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수의 입은 범죄자로 김명수를 처벌해야만 우리 사법부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법부가 되살아나야지 법치가 되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과제했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김명수를 저는 지연제만큼 처벌해야 되고 우리 사법부도 환골탈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벌써 캐비넷 사건 비우고 있습니다. 이제 형사일부에 남은 거는 이준석이네요. 이준석이 자기는 윤 대통령 임기가 단축하는 개헌하자. 임기 단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임기를 줄이자는데 이준석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줄이됩니다. 이준석이 선거법 기소하고 무고 기소하면 이준석이 임기가 저는 4년이 아니고 1년 6개월로 줄듯이 남은 사건들이 다 캐비넷 비우고요. 이번에 중앙지검의 김명수 소환은 상당히 우리 사법부가 또는 검찰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데 명확한 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김명수 수사 진행 사항도 수시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